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토론회 진행을 맡은 이호영입니다. 이제 선거가 8해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중반전으로 접어들었는데요. 이번 선거 어떻게 전망하고 계십니까? 저희 안동문화방송은 유권자들의 올바른 선택을 돕기 위해 전국 동시 지방선거 후보자 토론회를 진행해드리고 있습니다. 오늘은 봉화군 선거방송 토론위원회가 주관하는 봉화군수 후보자 토론회 편입니다. 먼저 토론에 참석하신 후보자들을 소개해드립니다. 오늘 토론회는 공직선거법에 따라 개최되며 총 2분의 후보자를 모시고 진행하겠습니다. 좌석은 사전 추첨을 통해 미리 배정했는데요. 앉으신 순서대로 소개해드립니다. 기호 2번 자유한국당 박노욱 후보입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기호 2번 자유한국당 봉화군수 후보 박노욱입니다. 인사드립니다. 네, 기호 6번 무소속 엄태양 후보입니다. 안녕하십니까. 봉화군수 후보 무소속 기호 6번 엄태양 인사드립니다. 네, 그럼 본격적인 토론에 앞서 진행 방법을 알려드립니다. 토론회에서 사회자가 드리는 질문은 봉화군 선거방송 토론위원회가 사전에 선정한 것입니다. 잘 듣고 규칙에 따라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2분 동안 각 후보의 기조연설이 있습니다. 이어서 두 후보가 각각 1분 30초 동안 공약을 발표하고 공약에 대해 후보 간 질문과 답변을 통해 검증합니다. 이때 질문은 30초, 답변은 1분 30초씩 드립니다. 그런 다음 사회자가 공통 질문을 하고 후보들은 이에 대해 답변을 한 뒤 각 후보자들이 번갈아가며 공통 질문에 대해 서로 보충 질문과 답변을 합니다. 역시나 질문 시간은 30초, 답변은 1분 30초입니다. 공통 질문이 끝나면 후보자 주도권 토론이 이어지는데요. 각 후보는 5분 동안 질문을 이끌 수 있으며 이때 질문은 1분 이내, 답변은 30초 이상 1분 이내로 조정하셔야 됩니다. 만약 시간이 남을 경우 다시 공통 질문이 주어지며 끝으로 각 후보당 1분 45초씩 마무리 발언 시간을 드리겠습니다. 토론의 진행 상황에 따라 시간이 늘어나거나 줄어들 수도 있으며 질문은 반드시 사회자를 거쳐야 합니다. 각 질문과 답변 10초 전에는 노란색의 예고등이 들어오고 제한 시간이 지나면 붉은 등과 함께 마이크가 꺼집니다. 그럼 먼저 후보들의 기조연설을 듣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한 후보당 주어진 시간은 2분이고요. 자유한국당 박노욱 후보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봉화군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자유한국당 봉화군수 후보 기호 2번 박노욱입니다. 지난 대선에서 정권이 바뀌고 야당인 우리 자유한국당이 여러 가지로 힘이 듭니다. 야당이 무너지면 나라가 위태로워지고 국민들은 갈 곳을 잃게 됩니다. 국민 여러분께서 우리 자유한국당을 지켜주시고 다시 한번 힘을 모아주시길 이 자리를 빌어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지금 우리 봉화는 역대 가장 많은 관광객을 유치하고 있으며 대한민국에서 가장 청정한 도시라는 이미지를 확보했습니다. 산림휴양도시 봉화의 이름은 이제 대한민국을 넘어 세계를 향하고 있고 그에 따르는 수많은 사업들도 착실히 진행 중에 있습니다. 많은 지방이 인구 절벽으로 인한 지역 소멸을 걱정하고 있지만 우리 봉화는 미래를 향한 새로운 사업들과 부자 도시가 되기 위한 희망들로 가득 차 있습니다. 부채를 청산하고 봉화군 예산이 4천억을 넘었다는 것은 봉화군 추진하는 정책들이 정부가 신뢰한다는 것이며 각종 사업들이 성공적으로 이루어졌다는 것입니다. 앞으로 이런 신뢰와 튼튼한 사업들을 발판으로 더 크게 발전하는 봉화군이 될 것입니다. 봉화의 행정은 군수 혼자서 하는 것이 아닙니다. 지역 국회의원과 경북도지사가 도와주어야 하고 예산이나 정책들에 대한 지원이 있어야 가능한 것입니다. 자유한국당 소속의 국회의원과 도지사가 힘을 합쳐 우리 봉화를 더욱더 발전시키겠습니다. 국민 여러분, 봉화는 과거로 돌아가서는 안 됩니다. 봉화의 미래를 위해 힘차게 달려갈 젊고 역동적인 50대 군수에게 힘을 모아주십시오. 기호 2번 자유한국당 박노욱에게 국민들의 뜨거운 지지와 성원을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무소속 엄태양 후보 기조연설 시간입니다. 2분입니다. 존경하는 봉화군민 여러분, 농촌이 점점 살기가 어려워지고 있습니다. 장사도 잘 안 됩니다. 떠나는 사람이 많고 인구가 계속 감소합니다. 청년들이 일자리도 없고 농민들이 노후 대책도 막막합니다. 봉화 경제는 총체적으로
위기에 직면하고 있습니다. 이대로 가다가는 봉화가 소멸의 위기에 빠진다고들 합니다. 저는 이런 위기에 빠진 봉화를 살려내겠습니다. 지금 봉화 군정은 중앙 정치인과 몇몇 지역 인사들이 눈치만 보면서 국민들의 삶과 미래를 외면하여 왔습니다. 저는 국민만을 바라보는 정도 정치로 진정한 지방자치를 국민들께 반드시 돌려드리겠습니다. 저는 군수 시절 키 작은 사과나무 보급, 국립백두대간 수목원 유치, 군 신청차 신축 이전, 봉화 언어축제, 한야구 브랜드 보급, 농업 기반시설 확충, 청양산 하늘다리, 유교문화권 사업 등을 성공적으로 이끌어왔습니다. 제가 여러분이 선택으로 군수가 된다면 부자 농업인을 육성하고 지역 소득과 일자리를 늘리고 인구 유입을 일으키는 미래 성장 동력 사업을 창출하여 획기적인 농촌 경제의 기적을 만들겠습니다. 엄태항은 인구 감소를 해결할 수 있습니다. 엄태항은 부자 농업인을 만들 수 있습니다. 엄태항은 침체하는 지역 경제를 살려낼 수 있습니다. 힘없는 야당 군수 후보가 아닌 경륜있는 검증된 무소속 후보 엄태항을 지지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기조연설 잘 들었습니다. 다음은 후보자 공약 발표 후 개별 질문 시간입니다. 각 후보는 1분 30초간 자신의 공약을 발표할 수 있습니다. 상대 후보는 답변을 들은 후 한 차례 질문을 하고 답변을 들을 수 있는데요. 이때 질문은 30초, 답변 시간은 1분 30초입니다. 그럼 순서에 따라 엄태항 후보 1분 30초 동안 공약을 발표하겠습니다. 시작해 주십시오. 저희 공약은 3대 미래 성장 동력 사업, 5대 당면 핵심 사업, 10개의 지역 수원 사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3대 미래 성장 동력 사업은 미래형 스마트 농업 기반 조성, 농업 생산물 브랜드화 사업, 대규모 농산물 산지 유통센터 설립을 통한 유통구조 개선, 농민을 대상으로 한 농민수당 연 100만 원 지급이 주요 사업입니다. 춘향, 소천, 명호 일대를 세계적인 관광명소로 조성하는 사계절 테마 국제관광벨트 조성사업, 친환경 돌봄타운 유치, 국민 참여 농촌형 신재생 에너지 보급, 테마 전원 주택단지 조성 등도 본 공약의 주요 사업 내용입니다. 농민 보조금 확대를 포함한 농민정책, 노인 돌봄주택 확대를 포함한 노인정책, 장애인 가족지원센터 설립을 포함한 장애인정책, 미세먼지 안심교실 만들기를 포함한 여성, 아동, 교육정책, 청량산에서 춘향, 수목원을 잇는 도로 확포장 포함한 산업경제정책 등으로 5대 당면 핵심 사업으로 구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봉화, 고보랑산을 드러내고 신도시를 조성하는 등 10개 읍면 주민사건 사업 33개를 준비하였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이 공약에 대해서 박노 후보 질문하실 시간입니다. 30초입니다. 예, 우리 후보님 공약 중에 인구 유입 기반 조성 사업 전원주택을 읍면별로 500가구씩 5,000가구를 조성하신다고 말씀하셨는데 이게 과연 가능할지 궁금합니다. 의원님 민선 4기 봉화군수 시절 봉성면 뿌랭이 마을에 전원주택 599세대를 짓겠다고 했습니다만 짓지를 못했습니다. 이 599세대도 못했는데 어찌 5,000세대를 네, 질문 시간 다 됐습니다. 요지는 들으셨을 텐데요. 답변해 주십시오. 예, 뿌랭이 마을은 제가 군수 시절 하기 전에 그 전에 부군수 시절에 계획된 것이었습니다. 아마 타당성이 부족한 거였고 지금은 전원주택 신규 사업을 할 경우에 국가에서 3천만 원 내지 4천만 원을 가구당 지원하는 정책이 있습니다. 우리 봉화는 산자 수련하고 또 산림 자원이 좋고 노후를 보내기 좋은 곳입니다. 이곳에다 전원주택 단지를 국고 보조를 받아서 여러 곳에 설치하게 되고 여기에 오는 사람이 친환경 농업을 짓거나 또 우리가 유치하는 노인 일자리 사업 중에 실버 산업을 유치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것과 신재생 에너지 사업 등으로 소득을 보장을 해준다면 이분들이 안정적으로
기농을 해서 봉화에서 노후생활을 즐기는 전원생활을 할 수 있고, 저는 그 유치하기 위해서 전원생활 축제를 개설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그러면 전원생활 축제에 도시인이 와서 이것을 보고 여기 봉화가 살기 좋은 곳이다, 앞으로 노후 대책이 있다, 또 소득이 있다, 이런 것을 설명하면서 그 외진을 유치할 계획으로 되어 있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박노 후보 공약 발표 시간을 갖겠습니다. 1분 30초입니다. 예, 국민 여러분, 저의 모든 정책과 공약의 기조는 봉화 국민 일자리 창출과 경제 활성화에 맞춰져 있습니다. 앞으로 4년은 그 모든 혜택이 국민 모두에게 돌아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산림과학대학교 설립을 하겠습니다. 민선 5기 군수 시절 대구 한의대 봉화 캠퍼스를 유치하려다 지금 폐교가 되어 있는 봉화 여중고 매각을 하지 않아서 못했습니다. 저의 꿈은 젊은 대학생들이 봉화 시내를 활보하는 그날을 위해서 기다렸습니다. 이제 매각하겠다는 의사를 전달받았습니다. 산림과학대학교를 설립하여 봉화읍 경제를 활성화시켜 활력 넘치는 봉화를 반드시 만들겠습니다. 또한 농업은 봉화 생명줄입니다. 봉화 국민들 60% 이상이 농업에 종사하고 있으며 농업이 발전해야 지역 경제가 활성화됩니다. 농업소득 7천억 시대를 열겠습니다. 생산은 농민이 하되 판매는 군수가 책임지는 세일즈 군수가 되어 봉화농업을 책임지겠습니다. 국립목재진흥센터를 건립하여 많은 일자리를 창출하고 생명치유단지를 조성하여 봉화를 생명치유의 중심지로 육성하고 분천의 산타마을은 대한민국을 넘어 아시아 최고의 산타마을로 만들어가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엄 후보 질문 있으십니까? 질문하실 수 있습니다. 예, 산림과학대학을 설립한다고 공약하셨는데 우리 2019년부터 대한민국 인구 절벽으로 대학 입학생이 정원보다가 더 적어진다고 합니다. 또한 교육부에서 대학교 신규 설립 허가를 해주지 않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교육부에서 설립인가에 대한 확인을 거치셨습니까? 설립인가가 난다 하더라도 임기 중에 할 수 있겠습니까? 네, 답변해 주십시오. 예, 경남에 가면 그 창군에 한국승강기대학교를 사례로 해서 봉화 여중고 폐교 부지에 한국산림과학대학교를 설립해서 지역에 새로운 활력을 창출하고자 합니다. 봉화군이 먼저 경북도 교육청으로부터 폐교 부지를 매입해서 산림조합 중앙회 또 한국수목원 관리원 그리고 한국산림복지진흥원, 한국임업진흥원 등과 함께 한국산림과학대학교 준비위원회를 구성하여 학교 법인을 설립 준비하고 또 교수와 학습 장소로는 백두대간 국립수목원, 국립산림치유원, 또 산림약용자원연구소 등 지역의 인접지역의 국사산림기관들의 연구원이 교수를 수행하고 기관들이 현장 및 실무학습 장소로 활용하면 됩니다. 개교 후에 완성 편제가 될 경우 학생 480명, 교수 및 교직원 70명이 봉화읍에 상주하게 되고 기타 사업단 및 교육을 위해 지역에 머무르게 되는 인원이 100명 이상으로 예상되어 봉화읍의 젊은 인구가 550명과 방문 인원이 매일 100명 이상 머무르게 될 것입니다. 이렇게 되면 우리 봉화의 지역 경제 활성화와 상경기는 활성화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공약 발표 잘 들었습니다. 계속해서 제가 각 후보에게 공통 질문을 드릴 텐데요. 잘 듣고 자신의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 활성화 방안에 관한 첫 번째 공통 질문입니다. 지난 5월 3일 개원한 국립백두대간 수목원은 아시아 최대 규모의 산림체험장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수목원의 존재는 지역 균형 발전과 활성화를 견인하는 또 하나의 수학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러한 백두대간 수목원을 대표적인 문화관광 자원으로 활용해 지역 경제를 활성화할 수 있는 방안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후보자 간 답변 시간은 1분 30초입니다. 박노 후보자부터 시작하십시오. 국립백두대간 수목원이 지난 5월 늦었지만 개원을 했습니다. 수목원의 유치와 건설은 특정인의 노력이 아닌 봉화 국민 모두의 노력과 여망의 결과였습니다. 지역 국회의원, 경북도지사 또한 알게 모르게 지원해 주신 외부 인사님들, 그러나 수목원 유치의 최고의 공은 봉화 국민입니다. 저는 그간 100% 국비로 건설될 숙박시설인
국립청소년 산림생태 체험센터를 유치해 금년 말에 착공할 예정에 있습니다. 또한 상수도 보호구역 등 수목원 개발의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해 봉하댐 건설 또한 확정 지었습니다. 춘향에서 수목원으로 가는 국지도 88호선을 3차선으로 확포장하기 위해 국토부와 협의 중에 있으며 또 수목원 건너편에 농산물 판매장을 조성하고 리조트 역시 외자기업 투자로 협의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수목원과 산림생태 체험센터 직원들이 지역 정착을 위해 LH에서 국민임대 100호, 경북개발공사에서 행복주택 70호를 춘향면 소재지에 건설하도록 협의를 마쳤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렇듯 백두대간 수목원이 봉화 경제와 일자리 창출, 농업 발전, 관광객 유치에 기여해 이익이 봉화 군민 모두에게 골고루 펴져나갈 수 있도록 더욱더 노력하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이번에는 엄태양 후보 답변 차례인데요. 시작해 주십시오. 예. 2009년 제가 군수로 재직할 당시에 백두대간 수목원을 국민과 함께 유치를 했습니다. 제가 수목원을 유치한 가장 큰 목적은 수목원 주변 개발을 통해서 지역 주민의 소득을 올리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수목원 주변 주민들은 관광객이 쓰레기만 버리고 간다고 분통을 터뜨리고 있습니다. 지역 경제에 전혀 도움이 되지 못하고 있다고 합니다. 제가 군수가 된다면 춘향면에서 섭외까지 주민이 운영하고 관광객이 이용하는 집단시설지구를 여러 개 만들겠습니다. 청량산과 춘향 수목원이 이어지는 88 국지도를 확장 포장하고 예고에부터 상운, 무랴, 수목원으로 이어지는 도로를 확장 포장하여 주민과 관광객이 편히 다닐 수 있도록 만들겠습니다. 백두대간 수목원은 수학여행의 메카, 체험학습의 중심지로 만들겠습니다. 수목원은 산림체험 학습을 하기에 매우 적합합니다. 영주시 소서서원과 부석사, 백두대간 수목원과 청량산, 안동의 도산서원을 연결하는 역사 생태학습 수학여행 코스로 만들겠습니다. 학생들이 백두대간 수목원에서 산림체험을 하고 청량산 레포츠를 즐기고 숙박을 할 수 있게 만들어 일자리 창출과 지역 소득을 올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이 공통 질문에 대해서 후보자 간 보충 질문이 있겠습니다. 박노 후보 보충 질문 하실 수 있는데요. 30초 드리겠습니다. 우리 엄태양 후보께서는 수목원을 유치하실 때 대통령 공약으로 추진될 수 있었던 것에 대해서 잘 아실 텐데 그 당시 무소속 군수로서 대통령 공약에 어떻게 영향을 미치셨는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공약으로 수목원 주변 집단시설지구 조성과 리조트 유치를 제시하셨는데 어느 정도 규모의 어떤 시설을 구상하는지 또 과연 자금 조달은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후보 시작해 주시죠. 예, 수목을 유치할 때 그 당시에 대통령 후보 공약에 이명박 대통령이었습니다. 공약이 올라가 있는데 그때 그걸 보고 미리 준비를 했습니다. 이게 아마 경쟁이 심할 거다. 그렇게 해서 우리는 거기에다가 심사위원이 될 만한 교수들 또 산림청 관계자들을 불러서 그걸 현장을 조사하게 했습니다. 용역을 각각 주면서 예를 들면 산림 생태를 조사하고 또 이게 산촌을 만드는데 어떤 게 유리하냐 어떤 조건이 있느냐 이런 거를 해서 그분들이 이 장소를 익히게 하였습니다. 그래서 주민들과 힘을 합해서 이걸 유치하게 됐고요. 그리고 리조트 단지는 우리가 수목원을 유치한 것은 지역 주민의 소득을 올리기 위한 겁니다. 수목원은 봄, 여름, 가을은 되는데 겨울은 손님이 적습니다. 그래서 그 애당 쪽에다가 스키장, 눈썰매장을 만들어서 거기에다 겨울용 눈썰매장 스키 리조트를 설치하는 걸로 민자 위치를 하게 돼 있었고요. 또 지금 관광객이 오는데 이 관광객들이 버스가 와도 주차장도 없어요. 그런 집단 시설지구를 조성해서 주차장, 가게, 음식점, 숙박업을 유치를 하는 그런 계획을 하도록 미리 준비를 다 돼 있었습니다만은 제가 군수가 안 되는 바람에 그걸 못했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이번에는 엄태양 후보가 보충 질문을 하실 수 있는 시간인데요. 30초 드립니다. 질문해 주십시오. 예,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저는 수목원이 유치되면 무엇보다도 지역 소득과 연결될 수 있도록 집단시설지구와
도시민 펜션단지 시설 스키 리조트를 설립하려고 하였습니다. 박노 후보께서도 8년 전 공약에서 수목원 종합 지원지구를 조성하여 호텔 펜션 등을 짓고 식물원 오락시설 갖추겠다 했습니다. 그런데 아무것도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네, 여기서 답변해 주시겠습니까? 예, 수목원이 준공이 되기까지는 많은 고통이 따랐습니다. 이 업체가 선정되고 난 이후에 부도가 나고 또 그로 인해서 하청업체가 준공까지 진행을 하다 보니까 수목원이 지난 9월에 임시 개장을 하고 이번 5월 3일에 이제 정식으로 겨우 이제 개장을 했습니다. 이러다 보니 수목원 주변 개발을 진행하는 과정 속에서도 같이 따라갈 수 있는 그런 분위기가 조금 뒤처져 있었습니다. 한데 지금 우리 엄태항 후보님께서 집단시설지구 개발 방식을 대규모 관광지 집단시설지구로 이렇게 이끌어 간다고 하는데 정부가 지금 발표는 집단시설지구는 동시에 낡아버리기 때문에 현재 관광지 리모델링 사업을 이렇게 추진하고 있거든요. 이래서 지금 앞으로는 집단 우리 시설지구는 다시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고요. 어쨌든 우리 완전히 정착이 되어 있는 우리 수목원에 앞으로는 더욱더 과감하게 리조트가 이제 들어서게 됩니다. 러시아 기업이 외자 유치를 통해 수목원 주변에 리조트 의향을 보이고 있어서 협의 중에 있습니다. 가능하면 후반기에 여러분들께 좋은 소식을 전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두 번째 드리는 공통 질문 시간입니다. 영풍 석포 재련소 운영과 환경오염 문제 해결 방안입니다. 봉화의 영풍 석포 재련소는 최근 환경오염과 관련해 많은 문제점을 안고 있었습니다. 경상북도는 6월 11일부터 20일간 석포 재련소의 조업을 정지하도록 했지만 재련소는 이에 불복해 행정심판까지 청구해 반발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조업이 중단되면 지역의 상권 붕괴, 고용 악화 등 지역 경제에 타격이 예상됩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봉화군의 경제적 피해를 줄이고 환경오염을 최소화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엔 순서에 따라 엄태항 후보부터 시작하겠습니다. 1분 30초입니다. 예. 영풍 석포 재련소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우선 기존에 오염되어 있는 하천을 복구하는 사업을 먼저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국책 사업을 통해서 자연형 하천 정화 사업을 하여 낙동강을 원래의 하천으로 만들겠습니다. 앞으로 환경오염이 다시 일어나지 않도록 영풍 석포 재련소의 무방류 시스템과 같은 환경시설을 조속히 완비하도록 촉구하겠습니다. 또한 환경시설을 공개 견학할 수 있게 만들어 영풍 석포 재련소의 환경오염 이미지를 탈바꿈시켜서 청정봉화의 브랜드 이미지를 지키겠습니다. 군과 주민, 환경단체가 함께 환경오염 감시반을 만들어 환경감시를 철저히 하고 만약 영풍 재련소가 과거와 같이 환경법규를 위반했을 때는 법령에 따라 처리하겠습니다. 영풍 재련소는 1200명의 근로자와 그 가족들, 주민들이 삶의 터전입니다. 석포 재련소가 환경시설을 완비하여 환경오염을 지키지 않는다면 지역의 건전한 기업으로 지역의 건전한 기업으로 육성하겠습니다. 영풍 재련소는 지역 주민이 환경적 희생을 바탕으로 한 기업으로 지역에 대한 사회적 책임에 최선을 다해야 합니다. 종합체육센터와 근로자 복지센터 등을 군과 함께 설립하고 주민이 건강과 복지에 기여할 수 있도록 상생 협의체를 활성화하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박노 후보 답변 차례입니다. 지난번 조업 정지 2개월이 결정이 내려진 이후에 우리 봉화군에서는 대책회의를 가지고 뒷날 석포면 사무소에서 석포면 대책위원회와 대책회의를 가졌습니다. 지금 석포 재련소는 생존권을 주장하는 석포 주민들과 환경권을 주장하는 환경단체 대립으로 재련소 폐쇄가 찬반 갈등을 지금 포면화되고 있습니다. 지난해 4월 환경부에서 석포 재련소 주변 지역 환경영향조사 결과를 발표했지만 환경단체에서는 정부의 조사 결과를 불신하고 있고 또 재련소 측에서는 재련소 인근 오염에 자신들과 관련성이 적다고 주장을 하는 실정이므로 주민 간의 갈등뿐만 아니라
정부에 대한 불신, 또 민간단체와 회사 간 이견도 존재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우리 봉화 국민이 함께 살아가고 누구나 골고루 군정의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보살펴야 하는 것이 군수의 임무입니다. 석포제련소 환경 문제는 반드시 해결되어야 합니다. 우리 봉화군은 석포제련소에 대해 법과 규정에 따라 처분 관리하겠습니다. 우리 군만으로 해결할 수 없는 문제에 대해서는 중앙정부를 비롯한 연구기관 등과 협력하고 있으며 이 과정에서 토론과 소통으로 상호 불신을 해소하고 소외되거나 피해를 보는 주민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으며 제가 군수가 되면은 낙동강 살리기 조례를 꼭 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이제 후보자 간 보충 질문 시간 갖겠습니다. 엄태양 후보 차례인데요. 보충 질문 있습니까? 30초입니다. 조금 전에 박노 후보께서는 농민의 주체 토론에서도 그랬고 낙동강 살리 조례를 만든다고 했습니다. 기존 법규와 조례가 어떤 차이점이 있는지 구체적인 답변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8년 동안 하지 않다가 선거철이 다가와서 이렇게 말씀하신 저희는 무엇인지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예, 낙동강 조례 그리고 또 하천 살리기 조례가 전국 자치단체마다 지금 조례가 제정되어 있는 시군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 조례를 벤치마킹하고 해서 앞으로는 낙동강 이후에 내성천 그리고 운곡천까지도 살릴 수 있는 조례를 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답변 다 하셨습니까? 네, 그럼 박 후보께서 보충 질문하실 수 있는 시간입니다. 얼마 전 6월 1일 농업정책 토론회 때 임 후보께서는 영풍제련소의 폐쇄를 언급하셨는데 석포 면민들이 생존권에 관한 문제를 너무 쉽게 말씀하신 게 아닌가 생각합니다. 후보님께서 12년 동안 군수를 하실 때도 석포제련소가 있었고 그 당시에도 확장을 했었는데 그럼 그때 폐쇄나 확장 반대를 안 하시고 8년이 지난 지금에서야 그런 입장을 말씀하시는 것이 의구스럽습니다. 분명한 네. 의견을 주시기 바랍니다. 임 후보 답변해 주시죠. 예, 석포제련소를 폐쇄를 한다고 얘기하지 않았습니다. 그건 거두절미하고 뒷부분만 얘기했습니다. 석포제련소가 그 무방류 시스템을 한다 그러니까 무방류 시스템을 빨리 하고 또 환경시설을 빨리 복구하고 또 기존에 오염된 지역을 환경을 복구하고 또 주민과 상생협의를 한다면 그걸 지원을 해줍니다. 그리고 지금 영풍제련소에서도 무방류 시스템으로 그 환경시설을 하겠다고 해요. 그래서 그게 하는 걸 촉구하고 또 주민들도 거기에 이제 그런 시설을 하게 되면 서로 협조를 해서 영풍을 살리는 그런 방향으로 하는데 만약을 생각해서 그걸 영풍제련소에서 계속 그런 환경 오염을 하고 시설을 하지 않고 주민의 건강, 낙동강을 오염시키는 사업이 된다면 그걸 아마 정부에서 지자체는 권한이 없습니다. 폐쇄나 이전을 주장할 수 있을 겁니다. 그랬을 경우에 우리 그 대책으로 그 지역을 멋진 그 산림 그 휴양 단지로 개발한다는 얘기를 한 것입니다. 석포제련소가 폐쇄될 가능성은 거의 없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두 번째 공통질문까지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세 번째 공통질문인데요. 출산율 증가와 인구 유입을 위한 정책 방안입니다. 최근 경상북도가 밝힌 조사 결과에서 경북 23개 시군 가운데 봉화군이 소멸 고위험군에 속하는 지역으로 나타났다고 합니다. 즉 고령화와 인구 감소로 30년 내에 봉화군이 사라진다는 게 전문가들의 분석인데요. 현재 봉화군의 인구는 3만 3천여 명으로 지속적인 인구 감소 상태에 있습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지방자치단체 차원에서 출산율 증가와 인구 유입을 위한 방안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박노 후보부터 답변 시작해 주시죠. 1분 30초입니다. 예. 우리 군도 다른 농촌 지역 지방자치단체처럼 저출산과 고령화로 인하여 인구 감소가 가속화되어 중요한 문제로 대두되고 있습니다. 현재 노인 인구는 우리 군 인구의 32%를 차지하고 지난해 출생아는 167명입니다. 우리 군에서는 저출산 극복을 위하여 금년부터 전국 최고 수준의 출산 장려금 지급과 찾아가는 산부인과 서비스, 행복 출산 원스톱 서비스 등으로 출산 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줄여주었으며 이러한 결과 우리 군의 출산율은 경상북도 3위, 전국 35위로
다른 지방자치단체보다 높은 편입니다. 그리고 차별화되고 앞선 귀농 귀촌 정책을 실시하여 도시민들의 성공적인 정착을 돕고 있으며 귀농 후에도 귀농협의회를 중심으로 정보 교류와 초보 귀농인 멘토링을 통해 지역 주민들과 조기에 융화될 수 있도록 하여 현재 우리 군에 귀농한 인구는 5천 명이 넘을 정도로 인구를 늘리는데 많은 기여를 하고 있습니다. 또한 산림과학대학 유치와 국립목재진흥센터 건립으로 많은 일자리 창출과 지역 경제가 활성화될 것입니다. 이렇게 되면 그 모든 혜택은 국민 모두에게 돌아갈 것입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엄태양 후보 말씀해 주시죠. 예, 출산율을 증가시키기 위해 출산 장려금과 지원금을 2배로 늘리겠습니다. 영유아 돌봄센터를 만들고 어린이집과 방과후 학교를 7시까지 연장하여 부모님들이 안심하고 일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공하는 인구 감소, 심각한 노령화로 인구 유입이 매우 절실한 상황입니다. 젊은 귀농, 기촌인들이 많이 오기 위해서는 일자리가 많고 귀농, 귀촌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되고 아이들이 교육 여건이 좋아야 할 것입니다. 첫째, 일자리 창출 사업입니다. 사계절 테마 국제 관광 배틀을 조성하여 세계적인 체험학습 체류 관광 명소로 만들겠습니다. 교육 효과가 높은 전원형 친환경 실버 산업과 국민 참여 농촌형 신재생 에너지 보급 사업을 하여 많은 일자리를 창출하겠습니다. 둘째, 인구 유입 기반 조성 사업입니다. 읍면별 500가구 총 5,000가구의 테마형 전원주택 단지를 조성하고 체육, 문화, 생활 등 거주 여건을 향상시켜서 귀농, 귀촌인 만여 명의 인구 유입을 위한 기반을 만들겠습니다. 셋째, 아이들이 교육 여건을 좋게 만들기 위해서 미세먼지 안심 교실을 만들고 교육 공동체 활성화 사업을 지원하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조금 전과 마찬가지로 후보자 간 보충 질문 시간을 이어가겠습니다. 박노 후보 시작하실 수 있는데요. 30초간 질문하실 수 있습니다. 예, 우리 엄태양 후보님의 전원주택단지 조성을 통한 귀농 귀촌을 가장한 태양광 단지 조성 사업에 대한 우려를 다시 한번 표합니다. 태양광은 산림과 경관을 해치는 문제를 이미 나타내고 있습니다. 봉화구는 아름다운 자연 경관과 청정 환경의 고장으로 이러한 환경을 잃어버리면 인구 유입은 생각할 수도 없고 인구 유출로 이어질 것이라 생각됩니다. 후보님께 묻겠습니다. 후보님께서 네, 공약하신 지금 질문 시간 지났습니다. 엄태양 후보 질문 여지 들으셨을 테니까요. 답변해 주십시오. 예, 태양광 사업을 거론하셨는데요. 그 에너지 전환 정책, 그게 화석연료 정책에서 신재생 에너지 사업으로 넘어가는 것은 세계적 추세입니다. 석탄이나 석유를 떼어서 전기를 생산하면 환경이 오염됩니다. 그렇지만 햇빛을 이용한 태양광, 그리고 수력 발전, 이런 것은 청정 에너지입니다. 이 청정 에너지를 보급하면서 오히려 환경을 보존하고요. 또 태양광 발전은 미세먼지나 또 매연을 발생하지 않습니다. 또 그렇게 많은 면적이 들지는 않습니다. 태양광 발전에 대해서 아마 부정적인 생각을 갖고 계신가 본데요. 지금 봉화군에서도 많은 태양광 발전 허가를 내주고 있습니다. 많이 나고 있고요. 이렇게 해서 우리가 에너지 전환 정책으로 소득도 올리고 주민이 정착할 수 있고 지속적인 소득을 올릴 수 있는 사람이 신재생 에너지 사업으로 국가에서 중점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동네가 아닌 한적한 남양의 적당한 지역에 많이 공급해서 주민만이 하고 외지인을 배제를 하고 지역 주민이 설치할 수 있어 소득도 올리고 인구도 늘리고 지역의 인구 유입도 하는 그런 좋은 정책입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엄 후보께서 지금 질문하실 수 있는 시간인데요. 30초 드립니다. 예. 네, 인구 증가에 관한 인구 증가 문제를. 예. 지금 박 후보께서는 8년간 군수를 하면서 봉화 인구가 늘지 않고 고령화만 되고 있습니다. 인구 정책에 대해서 인구 늘린 정책에서 어떤 효과가 있었는지, 왜 이렇게 인구가 늘어나지 않는지 그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답변해 주십시오. 지금 우리 군에서는 저출산 극복을 위해서 전국 최고 수준의 장려금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지금 무보님께서 조금 전에 출산 장려금을 2배로 늘린다고 하셨는데 올해 우리가 출산 축하금 100만 원, 첫째아 놓으면 10만 원, 둘째아 15만 원, 셋째아 25만 원, 넷째아까지도 올해는 넣었습니다. 그래서 넷째아 이상이 되면은 30만 원의 우리 출산 장려금이 지급됩니다. 그리고 지금 다문화 가족들이 우리 봉화에 많이들 들어오고 있습니다. 해서 지금 우리 베트남 타운 조성과 더불어서 다문화 가족들의 지원을 좀 확대하고 또 현재 산림과학대학 유치와 또 목재진흥센터 그리고 분천의 산타마을 등 우리 굵직굵직한 사업들을 잘 추진하게 되면은 봉화를 찾아오는 우리 관광객들도 늘어날 것이고 상시 주거하는 주민들도 많이 늘어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네, 공통질문 시간과 그 답변 시간 다 마무리하겠습니다. 이번에는 후보자 주도권 토론 시간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주도권을 가진 후보는 5분 동안 상대 후보에게 질문을 하고 답변을 들을 수 있습니다. 이때 질문은 1분 이내로 해야 하고 답변은 반드시 30초 이상 들어야 하고 1분 이내로 제한합니다. 그럼 순서에 따라 은퇴한 후보부터 시작하실 수 있는데요. 어떤 질문 하시겠습니까? 5분 드리겠습니다. 예, 박노 후보께서는 내성지구 도시개발 사업 일명 꼬부랑산입니다. 거기에 원래 그 산을 드러내고 신도시를 유치하는 걸로 계획이 돼 있었습니다. 그것을 일방적으로 계획을 하다 폐지를 하고 그걸 없애버렸습니다. 없애버린 이유가 뭐고 추진하지 않는 이유가 무엇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답변해 주시죠. 의무원님, 꼬부랑산 개발을 처음 추진은 의무원님이 하셨습니다. 제가 민선 5기 봉화군수로 취임을 해서 7월 1일 날 출근을 해보니 꼬부랑산 개발의 이 진도가 어떤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서 보상을 하기에 있어서는 큰 것부터 해결을 해야 됩니다. 큰 것부터. 지금 그 작은 거 약 한 20%는 보상이 이루어져 있고 나머지 지금 남양 홍시 문중산이라든가 또 옆에 있다는 일부 큰 있다는 산들은 전혀 보상이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후보님께서 그렇게 해놓고 난 이후에 제가 3년 동안을 남양 홍시 종선 어르신 만나서 어떻게든 이거 개발을 할 수 있도록 동의를 해 주십시오라고 계속 다녔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또 두 분의 또 우리 이 분들께도 계속 다니면서 지금 현재 추진 중에 있습니다. 네, 답변 시간 지났습니다. 다시 질문하실 수 있습니다. 예, 꼬부랑산은 우리 봉화에 관문이 들어오고 우리 지역을 막고 있습니다. 거기를 개발해서 도시를 확장하면은 정말 봉화읍이 어울리는 도시가 될 수가 있습니다. 거기에 신도시를 결성해서 추진하는 걸로 다 계획이 돼 있고 그러면 남양 홍시 쪽에서 반대가 한다 하더라도 우리가 그걸 계획을 하면 얼마든지 도시계획 시설 결정이 나면 추진할 수 있고 또 그 일부 반대가 있다 한들 설득을 해서 이걸 추진해서 거기다 신도시를 집어넣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그걸 못한 이유가 남양 홍시 종선이 반대해서 그렇다고 얘기하시는 겁니까? 그런데 우리 후보님이 뭘 잘 모르고 계십니다. 제가 들어가니까 2009년 10월에 용역을 발주를 해서 추진하다가 의무보님이 재직 시절에 타절준공을 했더라고요. 그런데 그 사업을 새롭게 이제 추진해가지고 가는 과정에서 지금 남양홍시 종선 어르신 동의는 받았습니다. 받고 이제 나머지 부분들은 수용을 해서라도 추진을 하면 됩니다. 그런데 어떤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서 먼저 큰 덩어리부터 해결을 하고 나머지 있다는 작은 부분들이 있다는 자연적으로 안 되면 수용을 해야 되는데 이를 거꾸로 했는 입장입니다. 그렇지만 지금부터라도 지금 추진을 해서 지금 우리가 추진하게 되면은 빠른 시일 내에 우리 꼬부랑산을 다 드러낼 수가 있을 겁니다. 네, 다시 또 질문하실 수 있는데요. 의원님 질문하시겠습니까? 예, 동의를 받았으면 분명히 추진해야 되는데 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게 벌써 용역비가 5억 5천 8백만 원의 용역비를
3억 9,600만 원을 투입을 해서 취소를 시켰습니다. 그걸 누가 했는데요? 수유를 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거는 2011년 2월 7일 날 박군수 재직 시절입니다. 재직 시절에 그 용역을 취소를 하고 중단을 시켜버렸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먼저 타절 준공 처리를 했는 것은 또 무보님 군수 시절입니다. 그 이후에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서 동의가 이루어지고 일단 그 부지를 매입을 해야 그 사업을 추진하게 됩니다. 후보님께서 뭐 잘못 알고 계시는 것 같은데 지금 현재 추진하고 있는 입장은 알겠습니다. 그거는 절대적으로 시간이 후보님의 그래도 제가 할 수 있는 시간은 있습니다. 후보님의 그 부분들이 잘못 아는 부분들은 다시 한번 검토를 하시고 다시 한번 또 새롭게 한번 연구를 해보시는 게 좋을 듯합니다. 네, 질문하실 수 있습니다. 예, 제가 질문하실 수. 예. 박노수 군수 후보는 중요 공약으로 88 국지선 도로 확포장을 하겠다고 8년 전에 했습니다. 농임축산물 수도권 전문 매장을 만든다고 했습니다. 대한민국 산림 박람회를 유치한다고 했고요. 대기업 유치 농산물 가공 공정을 한다. 외국어 마을 조성 사업도 한다고 했습니다. 백두대간 종합지원지구 개발도 한다고 했고요. 또 낙동강 정맥 생태 관광 벨트화를 한다고 이렇게 이 내용을 했는데 하나도 추진된 게 없습니다. 네, 시간이 5분이 다 지났습니다. 엄태양 후보 주도권 질문 시간이 모두 지났는데요. 이번에는 박노 후보께서 주도권 토론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5분 드립니다. 시작해 주십시오. 엄태양 후보님 군수 재직 시에 석포면 승부리에 우리 산업 폐기물이 엄청나게 들어왔습니다. 지금 그 산업 폐기물 침출수가 밖으로 유출되지 않도록 차폐 시설을 하고 관리하는데 많은 인력과 예산이 들어가고 있습니다. 어떻게 해서 대한민국 최고의 청정지역 봉화 그리고 낙동강 최상류에 이런 폐기물이 들어오게 되었는지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네, 답변해 주십시오. 예, 제가 처음 95년대에 민선 1기 군수로 취임을 했습니다. 그 당시에 석포에 있는 그 산업 폐기물 처리장은 도에서 하는 것이었습니다. 도에서 군에서 권한이 있는 건 아니었습니다. 제가 군수로 들어와 보니 이미 허가가 나 있었습니다. 허가가 나 있었는데 그걸 계속해서 우리가 브레이크를 걸었습니다. 이거 환경오염 때문에 안 된다 했는데 이 허가가 도의 허가다 보니까 그게 정치권의 힘으로 그게 계속 공사가 진행되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근데 그거 우리 후보님 잘못 알고 계십니다. 전임 군수 시절이 아닙니다. 제가 제8대 경상북도 의회 의원으로 활동을 했습니다. 활동을 할 때 승부 우리 산업 폐기물 처리장이 문제가 확산이 되었습니다. 그럴 때 당시에 우리 후보님께서는 전임 군수가 하셨다고 하는데 후보님께서 도에서 허가는 하지만 후보님께서 적극적으로 반대 의사를 표명을 했으면은 우리 낙동강 상류 그것도 청정지역 봉화에 들어설 리가 없습니다. 그 이후에 제가 도의원 시절 이걸 차폐수를 일단은 막고 그걸 일단 환경 개선을 위해 가지고 지금 국비 80억을 주고 이제는 봉화군에서 다 맡아서 처리하라고 합니다. 앞으로 문제입니다. 아무리 차폐 시설을 했더라도 거기에서 나오는 침출수는 막아낼 방법이 없습니다. 여기에 대한 답변 다시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아마 박 후보님께서 잘 모르시고 계시는데요. 그 석포 그 산업 폐기물 처리장은 그때 주도한 사람이 당시에 뭐 이름은 걸어놓어서 죄송합니다만은 그 강신조 의원의 측근인 보좌관하고 그 측근들이 그 도와 연계돼서 설립한 겁니다. 운영도 그분들이 했습니다. 저는 여러 번 그걸 폐쇄시키려고 건의도 하고 또 그거 조업 정지도 열고 또 폐기물장을 그 폐쇄라 하고 했는데 재판을 했습니다. 그분들이 재판을 해서 하고 또 처리 물질을 외부로 갖다 처리한다고 하고 일부는 그래요. 일부는 어떤 얘기를 하시든 저는 알고 있는 부분들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 질문 드리겠습니다. 지방 분거리 가셔야 되면 지방자치단체 간의 경쟁이 그 어느 때보다 치열하게 전개될 것입니다. 지방자치단체 책임자는 잠시라도 책상에 앉아 있을 시간조차 없습니다. 예산 확보나 세이즈를 위해서 전국에 뛰어다녀야 하는데 그러려면은 체력과 열정을 갖춘 50대 군수가 낫지 않을까요?
전국 기초자치단체장 평균 연령이 58.3세라는 통계가 있는데 이는 열정적으로 일할 가장 좋은 때가 50대라는 것을 국민들이 인정하는 것이라 생각합니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아마 나이를 갖다가 거론하는 것 같은데요. 저는 건강상 문제가 없고 젊은 사람 못지않게 열정적으로 일할 수 있습니다. 더구나 미국 대통령도 저보다 2살이 더 많고요. 또 자유한국당 쪽에도 도지사 후보도 저보다 나이 많은 사람도 있고요. 저하고 동갑도 있습니다. 도지사나 미국 대통령이 봉화 군수보다 더 조용합니까? 그분들이 일을 할 수 있는데 저 나이에 풍족히 할 수 있고요. 예, 잘 알겠습니다. 예. 후보님께서는 과거 삼성 군수를 하셨고 지금 4선을 하시고자 이번 군수에 출마를 하셨습니다. 이번 자유한국당의 공천을 보거나 국민들의 3선에 대한 평가는 굉장히 엄정하다는 것을 알 수 있을 것입니다. 저희 경우 지난 8년간 성과나 진행하는 사업에 대해서 연속성이 절실하다는 평가와 함께 그 판단을 국민들에게 맡길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맡긴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4선 군수가 되시면은 국민들이 피로도가 굉장히 많을 것이라 생각됩니다. 저는 봉화는 절대로 과거로 돌아가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행정도 사람도 발전도 미래지향적이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과거로 가는 것은 오직 역사밖에 없다고 생각하고 또 여기에 따르는 후보님의 생각은 어떠신지요? 예, 나이가 정력의 일에 반비례한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지금 박 후보님이 오히려 8년 동안 한 거 아까 봤지만 많은 사람들이 한 일이 없다고 해요. 그래서 저에게 와서 예, 나로 출마한 사람이 많이 있습니다. 네, 시간이 다 됐습니다. 5분이 벌써 지났습니다. 열정적으로 주도권 토론 이끌어 주셔서 고맙습니다. 네, 오늘 준비한 토론은 여기까지입니다. 토론을 마무리하면서 각 후보들에게 보충 발언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을 드리겠는데요. 마무리 발언 시간입니다. 후보당 2분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박노 후보부터 시작해 주십시오. 예, 존경하는 봉화구민 여러분, 바쁜 가운데서도 끝까지 시청해 주시고 관심 가져주신 데 대하여 대단히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토론회에서 보셨듯이 우리 봉화는 할 일이 너무 많은 곳이고 또 하고 있는 일도 매우 많은 곳입니다. 분명한 것은 우리 봉화는 절대로 과거로 돌아가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일을 되게 하려면 그에 맞는 자격이나 조건을 갖춰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봉화는 대한민국에서 가장 청정하고 깨끗한 곳입니다. 지금까지 행정도 깨끗하게 정치도 깨끗하게 한 만큼 이번 선거도 가장 깨끗하게 치르겠습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모든 일을 그렇게 할 것입니다. 봉화의 주인인 국민들을 지극정성 모시고 더욱 소통하고 경청하며 봉화군정을 이끌어가겠습니다. 봉화읍을 가장 봉화답게 도심 재생을 통해 매력적인 도시로 재설계하고 재건설하겠습니다. 봉화읍 거리와 상설시장을 봉화의 특성에 맞게 구조조정하고 봉화의 명물로 만들겠습니다. 대한민국 최고의 부자농촌을 만들겠습니다. 봉화의 이름을 더욱 빛나게 하고 모든 사업과 결과들 그리고 그 모든 혜택은 반드시 국민 여러분에게 돌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자유한국당 후보 저 박노욱에 힘을 몰아주십시오. 자유한국당 국회의원과 도지사와 함께 봉화를 더욱 크게 발전시키겠습니다. 젊고 역동적인 후보, 일을 만들고 일을 추진해왔던 후보에게 봉화 완성의 기회를 주십시오. 정말 열심히 하겠습니다. 국민 여러분 모두가 늘 건강하시고 하시는 일 모두 다 이루시기를 간절히 기원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끝으로 엄태양 후보 마무리 발언 시간입니다. 예, 존경하는 봉화 국민 여러분, 이번 선거는 봉화를 앞으로 바꿔서 미래로 갈 것이냐 아니면 퇴보로 할 것이냐 하는 기로에 놓여 있다고 생각합니다. 박 후보는 이 새로운 정책, 새로운 사업을 한 실적이 거의 없습니다. 여러분 아다시피 내놓을 사업이 없어요. 모든 사업은 제가 하던 사업 그거 이렇게 마무리하거나 또 그걸 또 미진하게 한 그런 사업들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군수는 중앙정부나 그 정치인이나 정당을 보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주민을 보고 오직 주민을 위한 주민자치를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지난 군수 10년 동안에 봉화의 새로운 사업, 새로운 정책 사업을 많이 해서 전국에서도 아주 잘 알려진 그 봉화군 또 봉화군수로 알려졌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오죽하면 다시 출마를 했겠습니까? 저도 나이도 있고 3번이나 군수를 했는데 또 왜 나왔겠습니까? 봉화국민의 여망은
봉화군은 이래서는 안 되겠다. 새로운 봉화의 미래를 위해서 이 지도자를 바꿔야 되겠다. 이런 여망이 저에게 많이 들어왔습니다. 저는 고사했지만 음으로 양으로 공개적으로 저희 출마를 권유를 했습니다. 저는 이 봉화를 미래지향적이고 오래 지속적으로 발전할 수 있는 그런 아이디어로 봉화의 미래를 설계해서 제 남은 인생 또 마지막 인생의 목표라고 생각하고 지역 발전을 위해서 또 군 발전을 위해서 지역 주민의 행복을 위해서 열심히 할 것을 약속드리면서 국민 여러분의 아낌없는 지지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봉화군 선거방송 토론위원회가 주관하는 봉화군수 후보자 토론회를 모두 마칩니다. 토론회에 능동적으로 참여해 주신 두 후보께 감사드립니다. 이 방송은 인터넷과 모바일에서 후보자 토론회 다시 보기 서비스를 통해서 다시 보실 수 있습니다. 계속해서 오늘 오후 1시 20분부터는 문경시장 후보자 토론회가 방송되며 내일인 수요일 오전 9시 30분에는 영주시장 후보자 토론회가 생방송으로 진행됩니다. 많은 시청 바라며 지금까지 함께해 주신 유권자 여러분께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